간단히 이 IS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지금 시리아 등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난민들 대부분이 보면 IS가 점령하거나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시리아, 리비아, 그 다음에 예멘 이런 나라들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2010년, 11년에요. 유럽, 이 중동의 북아프리카의 티니지부터 시작해서 리비아, 그 다음에 이집트, 예멘, 시리아 이런 나라들로 차례대로 혁명의 바람이 불렀을 때 마침내 중동 지역의 비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없어지고 중동 지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이제 바람이 불었다. 자스민 혁명이라고 서방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 잊은 게 있죠. 후세인 치하에서 이라크 국민들은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미국이 후세인을 제거한 뒤에 이라크가 어떻게 됐습니까?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지옥의 입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슬람이라는 종교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살아온 나름대로의 방식, 즉 과거에 칼리프가 다스리고 그 재정 이렇게 일치를 통해 가지고 종교와 정치를 갖다가 다 잡으면서 움직이던 그런 어떤 이슬람 국가 체제가 그 후에 독재라는 형태로 똑같이 유지되어 온 겁니다. 왕조,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던 부분들이 지금은 독재자들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을 제거했을 때 민주주의 훈련이 되지 않은 나라, 즉 과거에는 이슬람 제국 밑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독재하에 들어갔다가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했을 때 이것이 혁명 같았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그 지역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고 그 지역마다 내전이나 전쟁 등으로 지금 난리가 났고 그 틈 타서 IS라는 조직이 지금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평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시리아 국민의 절반이 지금 난민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리아뿐만 아닙니다. 리비아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막혀 있어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로 오지 못하던 중부 아프리카, 거기에는 지금 사막화돼 가고 있어가지고 말리 등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 내전에 시달리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난민들까지 이제 전부 북아프리카까지 와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흔들려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지중해를 건너서 자기들로 봐서는 낙원이라고 보이는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탈리아로 가다가 요즘 이탈리아가 막히니까 이제는 그리스 섬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 위로 불가리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헝가리로 몰려들어서 헝가리에서 결국 어디를 가기로 원하냐? 독일이나 북유럽이나 영국으로 최종적으로 가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몰려있는 난민들도 결국 영국으로 가려고 그 영불 해협 지하 터널에 몰려들었던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는 유럽이 지금 감당이 불가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독일이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유럽은 EU에 포함된 나라들 중에서 영국을 빼고 대다수가 생겐 조약이라고 만들어서 그 EU 존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국경을 출입할 때 여권 검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겐 조약인데요. 독일이 지금 난민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독일은 한 4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난민에 협조하는 모양을 띄었지만 이제 감당 불가한 상황이 되니까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더 감당이 불가한 사태가 뭔가 하면요. 난민 속에서 IS가 수많은 IS 요원들을 섞어가지고 전 유럽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4천 명 이상이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유럽 각지에서 자살, 폭탄 테러라든지 각종 총기 발사 테러를 벌이게 됐을 때 벌어질 일은 감당이 불가한데요. 유럽은 지금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아오던 북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중동의 난민들로 인해서 유럽 자체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이유를 했다는 것은 같은 기독교 문화에서 비슷한 생활 수준에서 유럽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국경을 없애서 하나의 유럽으로 가자. 자기들끼리 잘 사는 백인끼리 기독교 문화의 근본을 둔
그런 유럽으로 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유럽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이 유럽 통합이 지금 현재 중동 아프리카 난민들 때문에 완전히 깨어지게 되면서 나라마다 이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난민 받냐 안 받냐, 왜 국경 봉쇄하냐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요, 돈 얼마 내니 안 내니. 그래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중동 지역의 IS를 격퇴해서 IS를 없애버려야 난민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부터 지금 유럽까지 다 어떻습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요. 모두의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 IS 격퇴한다고 군대 보내가지고 우리 뭐 사람 죽고 돈 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리아를 보십시오. 지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게 신기해요. 몇 년째 지금 나라가 4분 5일 됐는데도 정권이 유지되고 있어요. 소련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리아에 사는 쿠르드 난민은 또 미국이 지원합니다. 거기에 또 시리아에 대해서 아사드에 반대하는 수니파 집단들은 또 사우디가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시리아는 전쟁이 끝이 안 납니다. 왜? 서로 팽팽하게 갈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유럽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유럽의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히게 될 거고, 아마 유럽 곳곳에서 앞으로 테러가 빈발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유럽이 지금 과거에 자스민 혁명 때 박수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럽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겁니다. 즉, 독재가 익숙하고 그 시스템이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답이 아니었나. 즉, 가다피의 리비아, 그 다음에 무바라크의 이집트, 아사드의 시리아, 후세인의 이라크, 그런 사람들은 그 틀 속에서 전쟁 없이 뭐 독재가 있든 없든 나름대로 살았던 겁니다. 이제 그 틀을 무너뜨리고 서구식 민주주의가 그 나라에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것은 아비규환과 혼란, 지옥 탈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의 그 나라의 시스템과 사회 체제를 평가할 때 서구식 시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호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미국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기서 지금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9월 중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쪽으로 급격하게 오늘 들어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이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예민한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들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미국다운 방법이라고 일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을 0.25%에서 0.5%까지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자본들의 급격한 유출로 연결될 거고요. 꼭 미국 자본뿐만 아니라 외자들의 유출로 연결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한국의 이 정권시장에, 주식시장에 좀 타격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의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될 때 벌어질 후속적인 어떤 중국의 경제 충격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의 상하이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얼마 전에 아버지와 형님을 제끼고 롯데를 차지했죠. 회장이 17일 국감의 정인으로 채택됐는데 국제 행사가 겹쳐서 빠진다고 합니다. 일본 회사인지 한국 회사인지 소유 지분 구조도 불명확하고요. 전국 곳곳에서 유통과 관련된 개발 사업을 하겠다면서 지자체와 트러블을 불러일으키거나 골프장 등으로 트러블을 불러일으키고 하청에서 하도급 회사와 여러가지 트러블을 낳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밑에 몰 부분만 개장하는데도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동빈 회장은 국감에 불려 나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물을 어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제2롯데월드를 허가받는데 123층짜리를 그 지역에 짓는데 그럼으로써 성남공항을 무력화시키고 성남공항이 무력화됨으로써 유사시에 자유로로 남하하는 북한군 탱크를 갖다가 피격할 수 있는 공군 부대가 무력화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인허가 과정에서 정당했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지금 본인이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 회장이라고 이렇게 국감에 안 가면요, 벌금 조금 맞고 끝납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또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신동빈 회장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한 물의를 불러일으켰고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집안 다툼으로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르던 롯데의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 국가로부터 주어졌던 엄청난 혜택들이 있었다는 걸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조차도 국감장에 세우지 못한다면요, 대한민국의 정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회의원들 왜 안 놓으면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끝날 겁니까? 저는 반드시 신동빈 회장이 국회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받는 과정이 정당했는지 정당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대한민국에 힘세고 돈 있는 사람에는 법도 필요 없고 국회도 필요 없습니다.